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이른 아침에 희미한 빛이 기와집의 낡은 부엌에 있는 작은 마을을 덮고 있다. 70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준비로 바쁘다. 가늘고 거친 그의 손은 정원에서 방금 따온 신선한 야채들을 큰 바구니에 부드럽게 담아 놓았습니다. 푸른 시금치 한 송이와 윤기 나는 가지, 작은 호박 몇 개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그가 다시 시장에 나가 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의 삶은 이 나이에 호화롭지 않습니다. 그는 쉬어야 했지만 여전히 일하고 싶었고 지원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아이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쉬라고 권유할 때마다 그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멀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낡은 자전거를 타고 야채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갑니다. 상인들의 분주한 삶에 동참하는 그에게 시장은 생계를 꾸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날 아침, 이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채 바구니를 꼼꼼히 살펴보고 수년 동안 함께해온 자전거에 올려 페달을 밟아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속으로는 지나갈 때마다 여전히 따뜻함을 느꼈다. 시장 근처의 큰 길에서 이 할아버지는 핸들을 가볍게 잡고 바짝 주차된 차들을 지나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작은 골목으로 막 들어서려고 할 때 그의 자전거가 흔들렸습니다. 충돌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놀라게 했다. 자전거는 균형을 잃었고 그의 야채 바구니는 떨어졌고 야채 몇 다발과 계란 몇 개가 도로에 굴러갔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옆쪽에 주차되어 있는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차체의 긴 흠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렸다. 그 차는 매우 비싸 보였고 그는 자신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맙소사, 왜 그런 고급차를 들이받았나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에 흩어져 있는 야채, 다발을 집어 들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차문이 열렸다.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차에 난 흠집을 살펴보더니 이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늙은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들려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미안해. 내가 보상할게. 보상할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논쟁을 바라보며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부끄러움과 걱정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죄송합니다. 단지 자전거 핸들이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자전거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보상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그 사람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어가며 그를 손가락질했다. 돈을 모아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내 잘못이니 참아야 한다. 가짜다. 집에 있으면서 쉬지도 않으면 왜 나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손가락질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야채 다발과 깨진 달걀을 집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인지 확실히 말해라. 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돌았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은 귀족 여성이 차 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분함과 함께 엄숙함으로 빛났다. 고귀한 여인이 손에 고급 핸드백을 걸치고 하의를 땅바닥에 두드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긁힌 고급 자동차, 떨어진 야채 몇 다발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 마른 노인, 주위에 서 있는 호기심 많은 군중 등 현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방금 이 할아버지를 꾸짖던 젊은 운전자가 그 여자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즉시 바뀌었다. 무례함은 사라지고 분명한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전거를 탄 이 노인이 당신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처리할 뿐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운전자는 혼란스러워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이 할아버지를 향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이 할아버지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압박감과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가 실수로 차를 녹였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잠시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운전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에 긁힌 부분이 있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꾸짖었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그 사람은 늙었으니 실수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노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네. 죄송해요. 성격이 좀 급해요. 여성은 한숨을 쉬며 불만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 여기 서 있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뒤로 물러났을 뿐이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다.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갔는데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당신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해야 한다면 제가 돈을 모아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부인은 귀에 깊게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할아버지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나서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매우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차는 긁힌 부분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운전자는 여전히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지만 어차피 자기 잘못이다. 그렇게 쉽게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중에 누가 차를 파손하고 사과하면 어쩌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하면 됩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 노인을 존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운전자를 침묵시켰다. 주변 군중은 속삭였고 그들의 눈은 그 여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중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전히 노인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는 위로와 함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차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여성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차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나 손주가 있습니까? 해결책을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여기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내 떨면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주호야, 아빠야. 시장 근처 큰 길로 가주세요. 문제가 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 저편에서 걱정스러운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바로 갈게요. 그가 전화를 끊자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등장이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부르신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한 대가 꽤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운전사는 이 할아버지의 외아들인 주호 씨입니다. 주호 씨는 재빨리 차를 세우고 헬멧을 벗은 뒤 고급차 주위에 서 있는 군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이 할아버지는 재빨리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 할아버지는 슬픈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 차에 긁힌 것뿐이에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차를 수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전화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주호는 차를 바라보았다. 광택 페인트에 긴 흠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운전자의 불쾌한 태도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차가 조금 긁힌 것뿐인데 그걸로 그렇게 큰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과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꾸짖었나요? 운전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항의하려 했으나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재빨리 손을 들어 그를 말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주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지만
그에 못지않게 차분했다. 내가 내 아들이니. 주호는 여전히 분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답했다. 예, 저는 그 노인의 아들입니다. 이건 아버지 잘못인데 운전기사님의 태도가 너무 과했어요. 당신은 자동차 소유자입니까? 차를 고치고 싶다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온화하면서도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정하세요.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매우 진심으로 사과했고 나는 이것이 소란을 피우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주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찬물통과 같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찾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동차 수리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빨리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호야, 아빠,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호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결단력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평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 수리비만 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스크래치는 고칠 가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운전자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나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노인들에게 절대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운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주변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그 부인이 돌아서서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몸을 굽혀 떨어진 야채 몇 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노고입니다. 손상된 계란과 야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 차를 손상시켰으니 지금 당신이 나에게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큰 지폐를 꺼내 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것은 차를 수리할 돈은 아니지만 당신의 노고에 대해 보상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야채와 달걀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의 군중이 다시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의 친절함에 감탄했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녀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주호를 지켜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여자에게 말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급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여기 운전자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 특히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은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작은 친절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주호와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묵상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그 부인은 이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책임과 인간성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은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줄기 빛 같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놀라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듯 보이자 그 여자는 이 할아버지와 주호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마침내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의미심장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나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주호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주변 군중은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여성은 부드럽고 감동 가득한 목소리로 사실 내 심정을 잘 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이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우리와 우리를 키우기 위해 시장에 야채를 파는 모습도 봤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왜 노동자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의아했다. 나는 커서도 그 시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게 놔두세요. 그녀의 말은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아주 비싸겠지만 인간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이나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가치에 비하면 차에 흠집이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과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떠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지킬 줄 아는 좋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화를 내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책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은 당신도 인내와 경청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는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갑자기 그 여성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운전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태도는 나를 매우 실망하게 합니다. 나는 좋은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운전자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네, 죄송합니다. 배워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이 할아버지와 주호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어 주호에게 건넸습니다. 일을 하시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의지와 연민으로 사람들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주호는 어색하게 명함을 받아 읽어보더니 자신이 시내에 있는 대기업의 CEO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할아버지에게 살짝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어 문을 닫기 전 할머니,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차는 천천히 현장에서 멀어졌습니다.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방금 떠난 여자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에 들린 명함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보십니까?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군요. 주호는 존경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생이 책임감과 압박감만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로부터의 연민과 귀중한 교훈에 관한 것임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길끝에서 고급차가 사라지자 공간은 더욱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떠난 여인의 방향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마음속에 솟아올랐습니다. 주호는 돌아서서 아직 땅에 있는 야채의 다발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전보다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틀렸어요. 제가 너무 화를 잘 냈어요.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친절함이 가득한 눈으로 친절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인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다. 그는 상대 여성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할아버지와 그 여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근처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가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참 행운이군요. 제가 이곳에 오래 살았는데 그 할머니처럼 부자이고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면 삶은 참 온화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따뜻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뜻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주호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야채를 모두 모으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여자가 남긴 명함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작은 집안의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을 때 주호는 명함을 꺼내 다시 여자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김제의 성화그룹 회장 주호는 고민하다가 이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도해볼까? 이 할아버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영원히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자신의 능력과 친절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김지혜 부인의 사무실로 초대되어 논의했습니다. 성실함과 긍정적인 태도로 주호는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할아버지의 삶은 예전처럼 단순했지만 미소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주호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인생의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주호는 직장과 친절한 동료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감과 친절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김지혜 여사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그의 귀부인과 나이든 야채 장수, 운전사의 이야기는 점차 시장에서 전해지는 일화로 자리 잡았다.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인간의 사랑, 문명화된 행동, 친절에 대한 교훈으로 여긴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현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이 할아버지는 골목 앞에 멈춰선 차를 보고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지혜 부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쁜 표정으로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삶에 대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지혜 여사는 떠나기 전 이 할아버지를 영원히 새기게 한 명언을 남겼다. 친절은 씨앗과 같다. 올바른 곳에 심으면 싹이 트고 퍼진다. 그리고 그날, 그 씨앗을 내 마음과 내 주변 모두에 심은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 이 할아버지는 김지혜 부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마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친절과 연민을 유지하는 한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분주한 사회 속에서 친절과 존중은 언제나 변함없는 가치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모두가 친절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안다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